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독백 카테고리 10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 들어서 드디어 개천기 6편 강태공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개천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개천기는 제 그냥 운명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천문연구원 3대 원장을 하고요. 그 다음 이명박 정부 때 2008년에서 2011년까지 4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원장 때 이제 야 어떻게 개천절이 있는 나라에 개천기가 없냐. 특히 우리 민족 상고사, 굉장히 왜곡되고 엉터리로 알려져 있는 단군 신화를 얘기하는 상고사를, 식민사학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장 때 이게 기관장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정신이 사나워서 글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메모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메모만 해놨다가 마침내 제가 이제 2011년 5월에 이제 원장에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개인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좋더라고요. 원장 괜히 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메모했던 것을 제가 정리해서 금방 순식간에 정리했어요. 한두 달 안에. 그래서 책이 나온 것이 2011년 11월 1일입니다. 음력 10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음력 개천절 3일 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천기 처음 일판 일세가 2011년 음력 개천절 맞이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는 이제 11월 1일 이렇게 끊으니까 날짜가 양력 11월 1일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때가 저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환단고기가 나온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환단고기가 1911년에 개연수 열사가 쓰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100주년 음력 개천절에 제가 개천기를 내게 됐습니다. 개천기는 사실 소설 환단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설 환단고기를 환단고기 100주년에 출판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1년이었으니까 개천기가 이제 딱 10주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년 만에 6권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황금 같은 제 50대 때 시작을 해서 이제 10년 동안 6권의 책을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엄청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개천기는 이제 개천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개천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작, 여명기, 새벽을 말하는 거니까 환인환국, 환웅배달, 단군조선으로 이어지는 환단고기 역사를 배경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환국은 정보가 거의 없어요. 환국은 고민 끝에 제가 손을 대지 않았고 환웅배달 그 다음에 단군조선 두 나라에 대해서 소설을 정리하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6권을 쓴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 개천기 1편만을 그냥 썼습니다. 우리 배달국 초기에 아무도 손대지 않는 배달국 시대 소설을 한번 써보자. 우리나라 사극이 몇백 개가 돼도 전부 다 조선, 고려, 삼국시대, 사국시대 이 정도지. 누가 단군 이런 드라마 씁니까? 안 쓰잖아요. 개천기는 꼭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 개천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달나라가 시작된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이걸 쓰고 나니까 배달의 영웅이 또 있잖아요. 바로 태호복희 아닙니까? 이분이 음양오행 우주를 만든 분이란 말이에요. 태극기를 만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양반이 중국 사람이면 우리는 중국제 태극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태호복희라는 분이 우리 동이족이냐 아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태호복희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없더라고요. 이걸 그럼 개천기 2편으로 바로 써야 되겠다. 어차피 배달나라 이야기니까
또 열심히 한 2, 3년 투자를 해서 태오보키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태오보키를 쓰고 나니까 우리 그 환웅배달의 영웅이 또 한 분이 치우천자잖아요. 예. 대륙의 행정 수도를 옮기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역사에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있을까요? 그런데 치우를 우리 국민들이 우리 조상이라는 걸 몰라요. 중국 도깨비라고 알고 있더라니까. 아까 태오보키도 복자가 들어가니까 중국 점쟁이인가 보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우리 조상이에요. 그래서 치우천자까지 해서 배달 3부작을 써야 되겠다. 잘 됐다. 배달 3부작 해서 이제 치우천자를 제가 또 썼습니다. 치우가 중국 도깨비면 우리 그럼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꼭 있어야 하는 책이니까 써야 되겠다. 배달 3부작을 마쳤어요. 그 배달 3부작을 썼더니 이제 단군조선이 또 걸리는 겁니다.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자꾸 신화를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다.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의 이야기다. 내친 김에 이것도 하자. 있어야 되는 책이지 않느냐. 뭐 졸작이라는 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청소년들은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 주 독자층이 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설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리고 이 장점이 환단고기 같은 책을 직접 공부하게 되면 안 외워집니다. 단군조선의 삼환관경제였다. 이쪽 번화는 안덕향에 치두남이 있었고, 이쪽 마하는 백아강에 그 웅백다가 있었다. 이렇게 사람 이름 지명이 안 외워지는데 소설로 읽게 되면 금방 외워져요. 환단고기 책을 보는 것보다 소설 환단고기를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능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검단군을 이제 또 마무리를 했어요. 왕검단군을 마무리했더니 그때 왕검단군과 함께 시작된 대륙의 그 나라가 하나라죠. 지배계층은 다 우리 배달족입니다. 동이족입니다. 환단고기 보면 족보가 나와요. 예. 하나라 우왕 얘기가 이제 왕검단군에 포함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펼쳐지는 대륙의 역사가 하상주 아닙니까? 하나라의 그 걸왕이라는 폭군이 나타나서 그 하나라가 망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상나라 탕왕한테 망하는 그 과정. 그 시기에 딱 그 시기에 유의자라는 대선인이 계셨어요. 일반인들 거의 모릅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히게 그 시기가 오성치루가 일어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성치루를 딱 보면서 돌아가시는 그 유의자의 모습을 그려보자. 그 다음에 하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한번 그려보자. 그 역사의 마디예요, 마디. 그래서 하나라에서 상나라로 변하는 시기에 유의자라는 소설을 썼더니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히게 그 상나라의 주왕이라는 폭군이 나타나서 주왕이 주나라한테 망합니다. 주나라 무왕한테 망하죠. 그 시기에 또 우리 동이족 책사가 또 강태공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하상주 역사의 마디마디에 자연스럽게 인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강태공까지 반드시 3부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10년 동안 2011년에 개천기, 2014년에 태오보키, 2016년에 치우천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배달 3부작을 발표했고 2016년에 또 왕검단군, 2018년에 유의자, 그 다음에 올해 초 2021년에 강태공 이렇게 조선 3부작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배달 3부작, 조선 3부작을 이제 내서 참 그동안 이 책 인세를 돈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살 거니까. 저는 있어야 되는 책이니까 썼지만 사람들이 태오보키나 뭐 유의자 같은 제목을 보고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느끼거든요. 왜? 우리 역사가 죽었으니까. 환단고기 역사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우천자는 중국 도깨비라고 생각하고
태오복희는 중국 점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쓰고 싶었던 것이죠. 이 안 팔릴 걸 알면서도 이 책을 계속 내준 동아 M&B의 그 이경민 사장님한테 제가 차마 인쇄를 돈으로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인쇄를 책으로 받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권을 쓰는 동안 돈을 벌기는커녕 몇백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잠깐 이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6편까지 나왔는데 앞에 3개는 배달 3부작이다. 뒤에는 3개는 조선 3부작이다. 제목들이 다 홈즈에 해당되고 그 다음 와트슨에 해당되는 1인칭 천문대장들이 있습니다. 주요 실제 인물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근데 특히 6편에서는 이제 기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자조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이제 소설에서 이제 증명을 하고 그랬죠. 제가 이제 동아 M&B라는 곳에 더 이상 이 책의 그 발행을 부탁하기가 좀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책이 아무리 있어야 되는 책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제가 좀 고민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제가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천기 원래 꿈은 뭐냐? 배달 3부작, 조선 3부작은 물론 북부여 2부작까지 지금 제 가슴 속에는 있습니다. 환웅배달 단군조선 북부여까지, 즉 서기 전 BC 우리 역사를 개천이란 이름으로 한번 쭉 정리해 보고 싶었어요. 북부여에는 또 해모수나 동명왕 같이 아주 걸출한 우리 영웅이 있습니다. 뭐 북부여는 워낙 역사가 짧으니까 3부작까지는 못 갈 것 같고 2부작으로 해도 동명왕에서 조금 더 끌게 되면 바로 우리 주몽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 고구려 건국까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 해모술 얘기하다 보면 또 우이만이 나와요. 그 우이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보여줄 수 있고 해서 의무적으로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국통맥을 기술하는 소설 환단고기를 좀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일단 7권 8권 그 발행은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필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언젠간 개천기념관을 만들 수도 있겠죠. 만들어야 합니다. 불과 70 몇 년 전에 식민지 역사를 기리는 독립기념관은 있는데 그게 뭐 기념할 겁니까만 우리 태고 쪽 민족의 여명기 새벽의 역사를 기리는 개천기념관이 왜 없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뭐 만들자 뭐 말은 할 수 있어요. 뭘로 채울 건데 세우자 하면 뭐 북한처럼 뭐 주체탑처럼 탑을 쌓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뭐냐 이거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해모수 동명왕까지 썼다고 하면 그것만 이렇게 쭉 둘러놔도 훌륭한 개천기념관이 되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천관이 중앙에 있고 이거 독립기념관 사진에다 그냥 제가 제목만 붙여놓은 겁니다. 가운데 개천관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태오복희, 치우천자, 왕검단군, 유의자, 강태공, 해모수 동명왕까지만 둘러놔도 서기 전 우리 역사를 보여줄 수가 있죠. 외국 관광객이 와서 이거 보십시오. 야, 이거 무서운 나라구나. 이거 정말 만년 역사가 있는 나라구나. 그 다음 우리 국민들도 갔다 오면 자긍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는 그레이트 코리아,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되는 후손이구나. 우리가 참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반토막만 갖고 산 적이 없구나. 우리가 바보구나. 깨달을 거 아닙니까? 세계화 시대 더 중요한 것이죠. 평화를 사랑하면 전쟁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세계화를 하려면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죠.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세계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계화의 물결에 묻혀서 흘러가지 않는 것이죠. 제가 뭐 졸필이고 내용도 별 재미도 없고 하지만 어쨌든 있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같은 강태공이라도 제 책을 읽게 되면 주역의 원리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가 없이 냉철하게 역사처럼 기술했던 것이죠.
예, 모든 책이 다 그렇습니다. 한자가 많이 나오지만 본문에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왜? 우리 청소년들이 읽도록 한자를 전부 사파 처리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10주년을 맞이해서 이게 6권을 내면서 마음이 막 즐겁고 기뻐야 하는데 의외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새해들은 착잡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더 다듬고 더 훌륭한 책을 써서 우리 저 환단고기가 이제 진짜 우리 대한사관이 돼서 온 국민이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집집마다 이렇게 세트로 갖춰놓고 읽을 수 있는 책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개천기 발행 10주년을 맞이해서 좀 푸념 좀 해봤습니다. 예. 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